최근 청약 시장으로 보는 향후 부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주목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에 했던 게 이제 광안 드파인이 있죠. 네.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사실 특정 아파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관심 있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특정 아파트만 뭐 몰아가기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드파인 같은 경우는 음, 부산 분들이라면 다 대부분이 아마 관심 가졌던 단지이기 때문에 이번 청약 결과도 좀 이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 많은 단지는 계속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드파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이 나왔던 거는 고분양가였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소장님? 평균 14대 1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뭐 직방이라든지 뭐 호갱노노라든지 다양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보통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 단지 같은 경우는 직방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 47대 1까지 나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미달 없이 1순위에서 끝났고 평균 14대 1이라는 현재 고분양 논란이 있는 단지지만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이런 신축 아파트의 청약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이게 다음 청약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축 아파트 이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드파인 저는 청약 안 넣었거든요. 네. 소장님 넣으셨어요, 혹시? 저도 안 넣었어요. 안 넣었지만 우리가 주목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청약하는, 분양하는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강한 드파인이 들어오면 가장 이제 수혜지 아파트로는 강한자이라든지 강한 쌍용,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 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아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강한 엘리넷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게 12억대의 청약 결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좌측으로는 대연동, 우측으로는 또 대연동가 있고 남천동도 있죠. 네. 그 다음 우측으로는 저는 밀락동, 그 다음 더 우측으로는 우동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해운대 자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9억, 10억대 이렇게 있는데 다시 이런 거는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바톤이 해운대 중동까지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부동산을 조금만 흐름을 알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신축 분양할 것들이 어디가 있냐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우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좋잖아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남천 푸르지오 서밋 있습니다. 요게 대연동의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을 34평이지만 11억 가까이 이렇게 10억 9,900까지 가격을 끌어올렸던 게 이 서밋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광안대교 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녀석이 들어오는데 이게 남천 서밋입니다. 네. 그래서 남천 서밋은 저는 감히 이제 여기 삼익비치 다음으로는 거의 1티어에 들어갈 것이다. 네. 저는 남천자이랑 맞먹거나 맞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몇 이제 바다 뷰에 따라서 서로 오갈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성향을 보면 아무래도 입지가 조금 더 좋은 자리보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지만은 약간 고급화, 하이엔드 이런 게 사실 좀 먹히는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천 자이도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고 브랜드란지 뭐 조망권이란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서밋도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자이 브랜드보다는 이 서밋이라는 브랜드가 그래도 조금 더 고급화에 더 가깝기 때문에 네. 아마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거랑 또 연식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천자이도 아직까지는 신축이지만 23년 1월에 이제 입주해가지고 이제 2년차 아파트지만 요 또 남천 서밋이 들어오게 되면 더 신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것도 무시 못하겠죠. 지금부터 짓더라도 3년 정도의 시간을 둔다면 기본 5년은 뭐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그리고 우리가 특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토지 용도 지역을 보시면 요거는 또 가서 봐야 되겠네. 네. 자, 디스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천자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야, 아파트 보는데 뭐 용도 지역까지 봐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기는 조망 지역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층고에 따라서 조망권이 확보되는 이 세대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좌지우지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남천자이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토지를 보시면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천 삼익비치? 삼익비치도 3종입니다. 네. 근데 특별 건축구역으로 해서 조금 더 완화는 되겠죠. 인센티브는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도보라 있죠. 네. 반도보라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뉴비치 여기가 네. 이게 반도보라죠. 네. 이게 반도보라도 2종, 뉴비치도 2종. 네. 근데 남천 서밋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이제 상업지역 다음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 사선 제한도 안 받고 높이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요. 용적률도 더 많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삼익비치 말고도 뉴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2종이지만은 향후에 건축될 때는 3종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야지만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네. 용적률이 나오니까. 하지만 그 옆에 준주거와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뭐 예를 들면 뉴비치 쪽에서 뭐 한 40층대 들어온다. 그러면 남천비치 같은 경우는 거의 5, 60층대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완전 조망권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남천 서밋. 남천 서밋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천동에서 좀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준주거 지역은. 그렇죠. 상업지역이 없잖아요. 네. 남천동에 지금 재건축이 상업지역에는 재건축이 없거든요. 그러면 상업지역 다음 좋은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이 남천 서밋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요 동네가 이 존이 이 블럭이 갈 수 있냐는 대형 프루지오 서밋을 보면서 검증이 됐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대연동이고 여기는 남천동이고 거기다가 준주거지역 여기도 3종입니다. 하물며 대연 서밋도 3종입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남천 서밋만 준주거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파급 효과는 저는 크다 이래 봐지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분양가가 아마 비싼 가격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은 특히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층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전에는 1층부터 뭐 4층, 4층부터 뭐 10층, 10층부터 20층 뭐 이렇게 끊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요즘 나오는 거 해운대에 이제 구남로 쪽에 나오는 아파트 이런 거 보면 층마다 가격을 다 쪼개놔가지고 확실히 이 조망권에 대한 분양 가격을 굉장히 높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면 또 뭐가 있냐? 이제 이 영향이 밀락동, 그다음 우동까지 퍼진다 했잖아요. 우동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 요새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이 재개발, 요거도 분양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쉬운 게 브랜드가 좀 사만이라는 게 조금 그렇죠. 아쉽긴 하지만 입지만큼은 또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운대 자이 1차, 2차가 이미 여기 입지를 또 검증을 해줬죠. 맞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당연히 우리는 평당 분양가를 뭐 3,900에서 4,000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근데 항상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예상보다 좀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더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이가 또 이제 받쳐줄 거고요. 네. 우동하면 또 우이고요. 아까 남천동에는 남천서밋. 그 다음엔 또 여기에 르엘. 재송동에 르엘이 또 받쳐줄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고분양가로 나올 수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고분양가에 나오지만은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기다리시는 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그 가격이 평당 뭐 4천이든 5천이든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광안 드파인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좀 선한 영향력, 시세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네. 그래서 롯데가 들어온다면, 이 롯데 르엘이 들어온다면, 르엘도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주변 아파트를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우동 2구역의 아파트를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 주변 아파트를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좋은 힌트를 다 주셨습니다. 왜냐면 하나 예시로 센텀파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서
신축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동 재성동에는 신축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르웰이 들어오면 이제 센텀파크에서 학군 때문에 여기서 머물던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이상 됐다. 이제 그러면 신축 따라 이쪽을 르웰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 오히려 구축이지만 이제 학원가를 끼고 있는 센텀파크를 노려보는 맞아요. 이런 투자의 고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수들은 오히려 요때 센파 가야지 하고 탁 자금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광환자이가 그렇게 거래가 되고 호가가 올라오고 물건이 잠기고 이런 현상을 보니까 뭐 좀 더 확실해진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상위권에서는 이렇게 치고 가는 라인들, 견인하는 아파트를 봤다면 허리 라인에서는 허리 한 가슴 이 라인에서 또 받쳐주는 아파트가 허리 중요하죠. 네, 2호선 타고 딱 오면 뭐가 있냐? 대연 DIL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요즘 트렌드 얼죽신 네. 네, 이게 맞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신축 하지만 얘는 27년에 입주잖아요. 아직 3년이나 남았고요. 아직 남았다, 맞죠? 그리고 2030년 하면 아직까지 좀 먼 미래 같잖아요. 2030년이 돼도 3년차 아파트 신축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신축발이 많이 품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거기다가 4,400세대. 아, 이번에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보면 대단지의 위험이 느껴지잖아요. 느껴졌죠. 야, 네. 그런 거 보면 대연 DIL 대단지 4,400세대 그리고 완전 신축. 네. 아,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끼고 있고 역세권에 일부 어느 단지가 또 있고 그다음에 뒤로는 또 자연환경도 받쳐주고 있고요. 네, 북항 일부는 네. 또 북항 조망권까지 맞습니다. 가져가다 보니까 네. 이것도 좀 떠오르는 또 팔방 미인 아파트인데 이게 벌써 뭐냐면 대연동에서 이미 대연동에서도 어떻게 보면 혁신 도시가 있는 경성대 부경대 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연역 다음 목골역 이 목골역 라인에서 지금 8억 5천에서 9억대를 또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이걸 진짜 가격이 거의 한 5천에서 1억 이상 이렇게 쫙 치고 올라 버렸잖아요. 맞아요. 우리 요거 할 때 작년 불과 1년 전인데 6억 이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한번 찍어보면 이게 그래프가 쫙 이렇게 수수수수 올라온 게 보이는 그렇네요. 거죠. 이 작년쯤에 하면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6억 천, 4천 이렇게 매물들 우리는 매물까지 기억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요때까지만 해도 6억 천, 2천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이제 6억 9천 이렇게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 다음 또 허리 라인에 뭐가 있냐면 2호선 허리 라인을 봤다면 1호선 허리 라인에 이제 요즘 뜨고 양정 있는, 그죠? 연양 라인 하면 양정 SK뷰 이미 6억대에서 7억대까지 이게 올라갔고 자이를 빼먹었습니다. 양정 자이 샵 SK.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실거래가는 이미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8억대까지 네. 있다더라고요. 네. 누락이 좀 된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시더라고. 아까 네. 7억 9천까지는 보이던데 6억 9천, 7억 4천 이렇게는 보이죠. 그 다음에 양정대가 사실 말도 안 되게 저는 9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일부 나는 미분양 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사실 미분양이 났었죠. 미분양 네. 났었죠. 네. 났었는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해소가 됐어요. 네. 저는 양정이 9억대 좀 너무 오버 아닌가 사실 싶었는데 갔어. 얘가 이제 9억대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1호선 라인에 양정 롯데 2호선 라인에 대연 DIL 요런 게 9억대로 또 받쳐줘 버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산은 좀 허리를 완전히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역세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신흥 주거 타운에 최고의 좋은 입지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인 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거랑 비슷한 입지라고 뭐 평가되는 뭐 이편한 시민공원 같은 경우 그래도 좀 약간 나홀로 아파트 느낌 좀 들잖아요. 네. 예, 그런 녀석들은 사실 뭔가 치고 나가는 게 약간 좀 더딘 모습이 있다면 확실히 이 연양 라인 쪽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시공이 지금 7억 4천 정도.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도 나는 이거 진짜 예상 못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요 가야 쪽이나 골드 하나. 네, 가야 골드 하나 여기 동의됐죠. 와, 이게 이제 8억 가까이 7억 9천 이렇게 치고 나간 걸 보고 실제는 한 8억 정도 찍었을 거예요. 네. 네, 보면. 8억 400 찍었네요. 네. 와, 나 이거 8억대는 내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실수요층이 받쳐주는 중간급 라인 이쪽을 너무 튼튼하게 받쳐주구나. 맞습니다. 이런 게 이것도 이제 3년차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죠. 신축에다가 역세권 가깝고 요
그 동일에 여기 있는 이제 여기 가야부터 개금 또 이 냉정, 이 주례 이 주거 라인에서 좀 대장급인 요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이거 치고 가는 걸 보고 부산이 실수요층이 은근히 그렇죠. 내 생각보다는 더 받쳐주구나를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비조망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나와더라도 시티뷰 뭐 이 정도 뻥뷰 나오는 건데 공통점이 바로 역세권 아닙니까? 뭐 2호선이든 맞네요. 1호선이든 역세권 초역세권이고 거기에 일단 뭐 신흥주거든 과거부터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든 어쨌든 주거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를 평가받고 있는 단지들이 확실히 중간에서 탁 받쳐주고 있으니까 야 이건 뭐 해안라인이 아무리 조망권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서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분양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급락 그렇게 또 빠지고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대여들을 좀 노려보면 좋을까? 저는 처음 떠오르는 거는 여기 촉진구역이죠. 누가 뭐래도 사실 내륙에서는 이건 뭐 다 촉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서 내륙 재개발 대장 뭐야 하면 저는 촉진, 촉진 3구역, 그다음 촉진 2구역. 좀 미래를 보면 입지만큼은 또 괜찮은데 순서가 조금 느리죠. 네. 촉진 1구역, 네. 요쪽까지 촉 1, 2, 3을 가격대로 해서 좀 노려보면 저는 여기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촉진하면 일단 군부대 이전하고 시민공원이 들어와서 자연환경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부전역 지금 동해선 있죠. 그 다음에 1호선 있죠. 조금 걸어가면 2호선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교통인프라, 서면, 부전 뭐 이거는 부산에서 교통만큼은 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철도도 이제 들어오고요. 그죠? 그 다음 상권 최상급이고 맞아요. 학군 빼고는 다 있습니다. 네. 근데 대단지 이렇게 대규모의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면 부산의 특징이 또 새로운 학군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 보면 앞으로의 내륙의 대장 재개발은 저는 명실상부 촉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역을 한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구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촉진 3이 일단 부산이 지금 최근 트렌드는 일단 대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보셔도 촉삼이 제일 좀 이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크죠. 않습니까? 제일 크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남서 방향으로 이제 시민공원 뷰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는 지적도로 보시면 주거지역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촉이가 이제 북향으로 시민공원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교통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상업지역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이 상향된 거, 높이지 않 풀리는 이런 또 호재들을 품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아직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관리 처분 단계고, 네. 여기는 조합 분양 신청 단계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합 분양 신청 단계네요. 네. 네, 여기도 이제 남동 방향으로 좀 뷰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촉 3, 촉 2, 돈이 있다면 이쪽 위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은 돈이 부족하지만 촉진을 가져가고 싶다? 촉진 1, 여기까지는 저는 정말 대여다. 이래 봐지고요. 내륙 간 김에 내륙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네, 내륙의 대장 재개발을 봤다면 이번에 내륙 대장 재건축을 보면 동네 럭키. 이거는 뭐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 그리고 요게 되면 저는 가장 수혜지 아파트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한 번 더 갈 거다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상하게 조금 눌려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명륜자이. 그 다음에 명륜 아이파크. 이런 것들도 같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내륙에서는 동네 쪽이 좀 관심 가는 단지가 많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거주자들만 아는데 요 상권 인프라 있죠. 네. 백화점부터 해서 여기 상권 인프라가 너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저번에 용 소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는 사실 여기 토백이었거든요. 학교도 요 근처 다녔고 요 네. 근처 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소중한지 모르는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했는데 듣고 나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 리뷰나 이런 걸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즘은 뭐 광안리, 해운대, 관광, 상권 이런 것들이 너무 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좋긴 좋은데
약간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너무 네. 난잡하고 너무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요. 뭐 저도 사실 뭐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관광객과 지금 여기 있는 현지인들이 맞물려 가지고 맞아요. 너무 이게 막히고 줄 서야 되고 저는 조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 럭키 쪽에 인근에 있는 상권들은 진짜 근린 상권으로서 그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사실 명륜자이 쪽에 있는 그런 동네역 상권 그것보다는 조금 조용한 그런 상권이긴 한데 친주거 상권, 네, 근린 맞아요. 상권. 네.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백화점, 마트 인근에 있고요. 역도 굉장히 여러 역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적으로 뭐 동네 쪽에는 학군이 뭐 명실상부 전통 학군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학원가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균형 있게. 그러면 이제 내륙에서 재개발하면 촉진, 재건축 대장하면 동네 럭키. 네. 그럼 이제 해안을 봐야 되잖아요. 해안을 봐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는 이 트래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객과 현지인 맞물려서 같이 올라가는 최고의 재개발 하면 우상구역이죠. 그렇죠. 사실. 네. 해운대에 땅이 없는데 이렇게 큰 부지를 가지고 뭐 한 3선 세대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는 마지막이다. 명실상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 네. 네. 그리고 해운대 지금 이제 주상 복합 라인과 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주거 지역입니다.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 그렇죠. 저는 아파트만큼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좋은 게요. 아까 제가 뭐 준주거 지역은 사업성을 이야기한 거고 네. 비율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를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이제 동간 간격, 쾌적성 이런 그렇죠. 걸 보면 건폐율이 작은 3종 주거 지역이 맞습니다. 이런 쾌적성에서는 굉장히 으뜸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2종보다 3종이 건폐율이 더 작아요. 네. 그래서 쾌적성은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간 간격이 넓죠. 맞아요. 그게 이 우삼구역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를 어려서부터 살고 있던 토백이들 있죠. 네. 해운대 토백이들은 요 우삼구역 라인의 향수가 굉장히 진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 네. 저는 해운대 토백이는 아니지만 이런 많은 상담을 통해서 듣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우삼구역을 결국에는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양대 산맥 하면 재건축의 삼익빛이 재개발에는 우상구역 이래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재개발이 됐다. 당연히 우상구역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불경기 때 우상구역 이런 재개발을 사놓으면 반드시 또 이게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불경기 때 사서 호황정 때 팔면 최고의 수익성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우상구역 좋은 거 알겠어. 그래서 우상구역 하면 좋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면은 이 수혜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뭐가 있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입 아프지만 네. 또 들어가면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요거 좋죠. 네. 왜냐면 똑같은 이제 주봉 라인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현장을 다녀봐야 돼요. 현장을 다니면 여기가 다 대로변인데 여기부터 지하차도가 시작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비교적 조용해요. 그리고 롯데캐슬 마린 좋지만 여기 쪽 딱 들어오면 이쪽 라인이 뭐냐면 공원 부지잖아요. 네. 패철로를 공원화시킨.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롯데캐슬 스타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접근성, 이마트 접근성, 역 접근성, 그 다음에 이 공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LCT 통해서 바다 라인까지도 해운대 백사장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당연히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해운대 비스타 동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이제는 껴줘야 됩니다. 네. 경동리인뷰 2차. 그 다음에 푸르지오까지. 이제 가성비 라인으로 해서는 푸르지오 더원, 쌍용 플래티넘. 쌍용 플래티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용 플래티넘이 152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8억대까지 치고 갔던 이유가 또 해운대 초등학교를 같이 바로 끼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걸 또 되게 장점으로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여기도 뭐가 있냐면 여기가 동원이었나? 네. 네, 동원 동원 2차. 있고 동원 2차이고요. 해운대 비스타 동원 2차네요. 그러면 동원 2차가 있고 요 라인으로 오면 이제 경동리인뷰 3차 네. 이렇게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가성비지만 신축급으로 봤던 거고요. 쌍용 플래티넘 해운대, 그 다음에 해운대 역 푸르지오 더원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에 입지발
신축은 아닌데 입지발로 가면 롯데캐슬 마린 네. 이런 것들도 사실 가성비 해운대에서는 가성비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라인의 아파트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산에 어떤 아파트들이 좀 견인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견인되는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가성비 아파트까지 봤고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좀 더 내 개인에 맞게끔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임장하고 강의가 잡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강한 드파인 및 이제 광안리 임장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 소장님 강의가 또 있죠. 네. 3시간 정도 특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제대로 아카데미에서 우리 용 소장님을 특별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가 언제죠? 날짜가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